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 라방에서 짝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한번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화장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짝사랑했던 남성분과의 첫 만남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친구랑 밥 먹는 자리에 그 남성분이 나중에 오게 됐어요. 그 남성분이 오자마자,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아 너무 예쁘다, 내 이상형이다,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저의 외모를 보고 다가오는 남자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의 외모만을 보고 다가오는 남자를 싫어해요. 별로예요도 아니고 싫어해요. 첫 만남에 저한테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 남자도 똑같네, 다른 남자랑 별다를 거 없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래서 전혀 남자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지인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예의 있게 얘기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그래서 친구랑 만나는 자리에 제가 갔는데 그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자리는 분명 저 남자가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분이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갑자기 저를 되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저를 전혀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편했고 재밌었어요. 그 남성분이 말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첫 만남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여자로 보지 않고 나를 편하게 대해주면서 그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 좀 보였던 거죠. 두 번째 만남은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놀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만남이 저는 재밌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몇 번 이렇게 놀았어요.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볼링 치고 막 이렇게 노는데 그 남자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 그리고 말도 되게 재밌게 하고 나를 되게 편하게 대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남자에 대한 호감, 호기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전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술 마시는 친구들과의 자리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밥 먹으면은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루틴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거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분은 제가 술 안 마시고 이런 것도 전혀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뭐 술을 마시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이후에도 사람들이랑 여러 명이서 모여서 몇 번 더 만나면서 그분의 장점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이제 호감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 몇 번 이렇게 만나서 놀면서.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저를 제일 마지막에 내려주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차 안에서 이제 그분이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이 더 놀고 싶다, 더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요. 정확한 워딩이 좋아해 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 잠시 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처음 보자마자 내 외모 이상형이라서 너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가 반응도 없고 심지어 좀 싫어하는 것 같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너를 편하게 대해준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늦었으니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자 사람 친구를 곁에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았던 거는
나도 너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반응이 없었고 부담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한테 무언가를 하지 않은 건데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도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이 저한테 만나보자라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사귀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나면 되게 오래 만나요. 제가 남자를 만날 때도 그렇지만 저의 성향?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진중한 타입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남자분이 이제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좀 당황스러웠고 아직은 우리가 사귀는 단계까지 나아갈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남자분도 어이가 없는 거죠. 네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또 사귀자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거절이죠? 거절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하는데 답장이 막 하루 있다 오고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본인이 연락이 늦을 것 같으면 나 몇 시에 연락이 될 것 같아 라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연락을 할 상황이 되면은 바로바로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막 하루 있다 오고 되게 늦는 거예요. 그 답장 텀이. 내가 한 말에 의도를 오해한 것 같은 거죠.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사귀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사귀는데 되게 신중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인데 바로 사귀자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웠다. 나의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의미는 좀 천천히 하자. 속도를 얘기한 거였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근데 너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고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라면 나는 그 속도에 맞춰줄 의향이 있다. 얘가 나를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너의 속도에 맞춰줄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남성분을 아직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해보자면 썸을 타기로 하고 첫 번째 그 연휴가 다가오는 시점이었나? 뭔가 샌드위치 휴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썸 타는 사람끼리 만나서 뭔가 데이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썸 탄다고 사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말마다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 연휴 때 못 만날 것 같아. 일을 해야 돼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일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스케줄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한테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신뢰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내가 보면 납득할 수 있는 거를 저한테 제시했잖아요. 증명하고 그걸 보고 좀 그분이 약간 날라리? 약간 양아치 그런 이미지거든요.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장난식으로 일하는 거 맞아 한마디 했는데 본인 스케줄 이야기 나눈 거 바로 캡처해서 따다다다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뢰가 갔어요. 장난이어도 왜 의심하지? 이러면서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그냥 바로 보내주고 내가 의심할 틈을 안 주고 오해할 틈을 안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실내에 있어서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짱남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비 오는데 우산은 챙겼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비와 몰랐는데 뭐 비 오면 우산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은 이 비는 맞을 비가 아니다. 내가 데리러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중인데 어떻게 여길 와? 괜찮아, 그냥 편의점에서 우산 사서 가면 돼. 이랬더니 아니야 잠깐 너 데려다주고 다시 들어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시에 끝나냐고 묻더라고요. 제 일을 다 보고 내려가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누가 데리러 온 적이 있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타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런데 그분은 차를 세우고 본인이 직접 내려서 우산을 쓰고 그 몇 걸음 안 되는 거리를 굳이 와가지고 저를 우산을 씌워서 저를 차에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몇 걸음이라서 그냥 비 맞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냥 맞으면 돼요.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차에서 내려서 우산 쓰고 데리러 와서 우산 씌워가지고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기는 다시 운전석으로 가고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사람의 그 첫인상이 너무 누가 봐도 약간 여자가 많을 것 같고 아이돌처럼 예쁘면서 잘생겼거든요. 그런데다가 키도 180 넘고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정말 그 사람의 의외의 모습이었고 그 사람의 반전 모습이어서 본인이 비를 맞으면서 여기는 한쪽은 다 젖어 있어. 진짜 제가 감동을 했어요. 또 그 사람은 제가 뭐가 좋았었냐면 진짜 솔직해요. 솔직하고 본인의 욕구를 다 솔직하게 표현해요.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왜 좋아? 진짜 1초도 고민 안 하고 예뻐서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솔직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은 포장을 하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이제 남자들 중에는 첫 만남에 결혼 얘기를 하거나 처음 만났는데 막 사귀자고 하거나 이런 남자들도 있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결혼 얘기하고 사귀자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분은 나한테 나 너 예뻐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진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썸 타는 동안에 막 손잡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표현해. 그냥 나 너랑 손잡고 싶어. 너랑 뽀뽀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다가 진짜 완전 솔직한 이런 사람을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그냥 본인의 욕구를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제가 그분이 또 뭐가 좋았냐면 그분이 진짜 바빠요. 막 1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막 해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보겠다고 자기 자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 집 앞에 와서 5분이라도 얼굴 보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 지금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돼서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 다 말해주고 거의 매일 그랬어요. 진짜로. 데이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들러서 얼굴 보고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연락을 계속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그거를 원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솔직히 약속이 있다가 취소되면 되게 좋아요. 집에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서 남자친구가 생겨도 저는 어딜 막 나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행 말고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저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사람한테 나랑 같이 놀아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시간 되면 같이 노는 거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거였는데, 나랑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사람의 의외의 모습이어서 되게 좋았고 감동이었다고 해야 되나? 감동이었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사람 차에다가 옷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옷을 두고 내렸는데 그 옷이 다음날 꼭 입어야 되는 의상이었어요.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의상을 두고 내렸는데 혹시 집에 몇 시에 가? 집 갈 때 들려서 내려주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일정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갈게도 뭐였냐면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전달해주면서 내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갈게 라고 해서 그 일정을 하고 있는 중에 나와서 저한테 이걸 전달해주고 다시 간 거였어요. 그것도 되게 너무 감동인 포인트였어. 본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옷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당장 달려와서 주고 가고. 그리고 제가 지하철이랑 길거리에서 변태를 자주 만나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썸 타고 있을 때 또 변태를 만난 거예요. 이제 변태가 저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연락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고, 그래서 나 변태 만났다 자꾸 쫓아온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사람 많은 데로 빨리 일단 가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막 사람 많은 데로 막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 많은 데로 가면서 쫓아오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분이 어디냐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바로 와서 짧은 치마 입지 말라 그랬지, 몸매 드러나는 옷 입지 말라 그랬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소리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입으니까 쫓아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게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야, 나 다 오라 그래,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멋있었던 건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그게 멋있어 보였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나를 보러 왔다는 거. 그걸 보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면 본인이 시간이 없어도 저렇게까지 시간을 쪼개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닌 남자랑은 뭔가를 시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기적인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열정이 사라지긴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직도 그래서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썸을 타다가 그 사람도 바쁘고 저도 바빴는데, 본인이 바빠도 잠자는 시간 쪼개서 저를 보러 와주고 했는데, 저도 그때 되게 바빴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남자고 뭐고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저도 조금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바쁜데 나도 이제 만나러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잠잘 시간이 진짜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서로 바쁘다 보니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배려를 하고 희생을 했는데, 나는 못 하겠는 거야. 그 희생과 배려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못을 했죠. 그래서 썸붕이 났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이랑 썸붕이 나고 나서도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질척댔어요. 제가 막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한데 참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완전 칼 같은 게 아예 안 받아줘. 제가 연락을 하잖아요? 답장 놔. 근데 답장 놓는데 이틀 있다 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오기는 와. 엄청 차가워. 예전처럼 다정하고 나만 생각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차갑고, 연락을 하면 한 달 있다 오고 막 이래요. 아직도 많이 생각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분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 정도 외모가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외모에다가 성격이 완전 C탭토남이야. 너무 멋있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내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남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완전 상남자 아니에요? 그런 남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 되게 남자답고 물불 안 가리고 솔직하고 이런 남자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자기 포장 안 하고 가식 없고 솔직하고 이런 남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짝사랑 남자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만났던 이상한 남자들, 사귄 거 말고 최악의 소개팅 썰 이런 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